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마땅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육군 5포병여단이 K9 자주포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76년 전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화력 운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잠수함용 예인정2 사업 선도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예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지원과 해양 오염 방제 등 해군의 전투 근무 지원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6.25 전쟁 제76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완벽히 수호하고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조국을 지켜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무겁게 되짚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번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으며 통치권자가 이들을 대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태도부터 재정의했습니다.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이제는 실질적인 삶의 보장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병들의 헌신이 단순히 개인의 자부심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보훈 정책의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보에 대한 확고한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평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영웅들이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념식 종료 후 이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위로연 자리를 지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없어질 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청춘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신,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기여에 대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기념식은 참전 영웅에 대한 감사와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쟁에서 대기록을 세운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이 아리랑을 불러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부는 비정규군으로 헌신했던 유공자 3명에게 무공훈장도 추서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는 253전 253승,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는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강류부대의 후손들로 구성된 강류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조국이 도움을 줬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연엔 세대를 이어 세계 평화와 우호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무대 위에 펼쳐진 또 다른 기업. 정부는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유공자 3명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빛나는 무공을 세웠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헌신했던 나라는 전쟁터였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부른 노래와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육군 포병부대가 리멤버 6.25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화력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포 준비! 쏴! 힘찬 포성이 사냐를 뒤흔듭니다. 포탄이 굉음을 내며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표적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포성이 잦아들기도 전에 장병들은 다음 발사를 준비합니다. 장전과 조준, 발사까지 빈틈없이 이어지는 움직임이 훈련장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육군 5포병여단이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리멤버 6.25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76년 전 자유를 지켜낸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고 실전적인 포탄 사격으로 화력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320여 명과 K9 자주포 16문, K77 사격지휘 장갑차 등 장비 50세대가 참가했습니다. 약 100여 발의 TOT 사격을 실시하며 화력 집중 능력과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리멤버 6.25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장병들에게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포병 일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포탄 한 발 한 발에 조국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실전적인 포탄 사격은 장병들의 전투 수행 능력과 즉흥 태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장병들은 76년 전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포탄 사격을 통해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훈련은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사격에 앞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통제와
장비 점검, 예행 연습을 실시하며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6.25 기념 포탄 사격은 선배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을 오늘의 대비태세로 이어가는 장병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과 해군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육군 31사단과 해군 3함대는 광주광역시에서 합동 군악 연주회를 열고 호국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음악으로 기렸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뮤지컬 영웅의 수록곡 그날을 기억하며가 공연장을 채웁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다룬 무대 위로 육군과 해군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더해집니다. 육군 31사단과 해군 3함대가 공동 주관한 합동 군악 연주회 현장. 그동안 각군 군악대가 개별 행사 중심으로 무대를 꾸려왔다면 이번에는 호남 지역을 지키는 육군과 해군이 함께 하나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해군하고 또 처음 호국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상당히 벅차고 감사하고 그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대안들에게, 이 땅을 희생한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이 연주회를 바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육군 31사단은 6.25 참전 유공자회와 상위 군경회, 월남전 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희생을 그린 뮤지컬 영웅과 충무공 이순신을 주제로 한 무대를 통해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호국 정신을 전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광주 전남 지역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120여 명을 비롯해 장병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후배 장병이 준비한 합동 무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병 31사단 군악대와 해군 제3 해군 사령부 군악대가 합동으로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힘찬 기운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날레론 육군과 해군 군악대, 지역 합창단은 내 나라 내 결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오늘 무대에 선 장병들의 군복은 달랐지만 호국 영웅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육군 31사단과 해군 3함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미 전쟁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에밀 마이클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한 우리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미 전쟁부와 협력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첨단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미 의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MRO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완화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용 전홍축 우라늄 확보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경진대회는 참여소통혁신과 기본사회혁신, 행정혁신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육군본부 군사혁신과에 국방 피지컬 AI와 지상 로봇을 통한 국가 로봇 산업 성장 사례가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및 노력상 3개 과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들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정부혁신 경진대회인 정부혁신 왕중왕전의 국방부 대표 사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상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제4차 한나토 군사참모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안보 연계성을 바탕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와 하이브리드 등 고도화되는 신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협력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잠수함용 예인정2 사업 선도함 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안정적인 작전 수행 여건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5일 부산 동일조선에서 잠수함용 예인정2 사업 선도함 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잠수함용 예인정2는 2024년 12월 동일조선과 계약 체결 이후 2025년 10월 착공식과 지난 1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을 진수했습니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 단장이 주관한 진수식엔 고성준 동일조선 공동대표와 해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잠수함용 예인정2는 3,000톤급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함정으로 잠수함 구조와 지원 임무 수행 능력이 강화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화 지원과 해양 오염 방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해군의 전투 근무 지원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대비 출력이 향상된 추진 체계와 우수한 예인 성능은 좁은 해역이나 악천후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지원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잠수함 형상을 고려한 특수 방현제를 설치해 잠수함과 접촉 시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 단장은 잠수함용 예인정2가 전력화되면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안정적인 작전 수행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성공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용 예인정2 선도함은 올해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강원대학교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국방반도체학과를 신설합니다. 강원대는 방위산업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매년 12명 정원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금과 학과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교육과정은 채용 조건형으로 운영되며 반도체 설계와 소자 기술에 국방 적용, 보안, 무기체계 교육을 접목하고 설계부터 패키징, 신뢰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교육도 진행합니다. 입학생들은 학위 취득 후 채용 협약을 맺은 방산기업에 입사해 국방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 솔개대대가 차량 무사고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대는 안전이 곧 전투력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지난 2016년부터 한 건의 사고 없는 완전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 차량 운행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병 기량을 높이기 위해 주 3회 이상 영내외 운전교육, 법규에 기초한 안전한 운행체계를 갖췄습니다. 제독차와 살수차 등 전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전투 차량을 다수 운용하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양충실 수송반장은 부대원 모두가 함께 달성한 명예로운 기록이라며 지금의 안전 문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김선일 소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헌정하고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를 완성했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 최전선을 누비다 양주지구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당시 고 김소령은 직계 유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료조회 등을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의 검토 결과를 거쳐 고인의 국가유공자 직권 등록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6.25 전쟁 중 뚜렷한 전투 무공이 확인된 8240 부대원 배동윤 옹과 고 김용훈, 김종백, 박영철 옹 등 10명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랑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해군 1함대가 강원도 동해시 옥계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6주년 옥계지구 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옥계지구 전투는 6.25 전쟁 발발 당시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1함대 전신인 묵호 경비부의 장병과 소속 소해정 가평정이 옥계 해안과 해상 일대에서 기습 상륙했던 북한군과 북한 선단을 완벽히 격퇴한 해군의 최초의 전투이자 6.25 전쟁의 첫 승전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와 함께 강풍 및 뇌우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내륙으로는 일부 안개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상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영동으로는 새벽까지 뇌우를 동반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원주는 1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